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정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식사 안 하셨나봐. 대답이 없으시네. 오전에 우리 강정구 의원님과 이윤아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계속 하셨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업무 계획 책자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2023년도 업무 추진 방향이 우리 이제 안전건설 교통부에서는 경기 남북 교통 핵심 도시 평택이라는 슬로건을 걸으셨어요. 슬로건이 참 좋은 그런 용어고, 시민 만족 안전도시 건설과 시민 안전 보장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준비는 충분하게 되신 거죠? 이런 슬로건을 거시는 입장에서. 네, 저희가 그 동안에 이런 사항들을 또 추진해왔던 그런 업무들도 있고, 이번에 새로 이제 비전을 밝히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더 채워 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끔 열심히들 추진을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만전에 기해 주시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1,740억 본 예산에서 추경이 1,114억 해서 2,856억 예산을 작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1,982억 예산을 받아서 추경 2,174억 합해서 4,156억 예산을 이제 사용했고, 올 예산이 1,691억을 이제 이렇게 본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앞으로 추경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도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과의 이제 결손 보전금 그 부분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이제 도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는 일부 반영을 했고, 집행 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경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이제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새로 발굴하는 또 사업도 있고 하겠지만은, 제가 2021년, 2022년 추경 예산을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평택시 안전기금 이런 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기금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안전한 평택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탄면에 수해 피해지고 현장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다녀왔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게끔 준비를 좀 하셨나요? 지금 서탄 쪽에는 지금 농업정책과 아니면 농업 기반 공사에서요. 수해 피해 관련해서
그 실제 물이 그쪽으로 모이는 양이나 이런 거를 지금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이요. 예. 그 전에는 뭐 용역을 그걸 안 받아 보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제 수해 피해 나고 나서 그쪽에 이제 뭐 농경지나 이런 곳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쪽에 이제 서탄 지역이 자꾸 도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이 이제 그 지하로 스며드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직접 하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수해 피해가 더 심하다고 그래서 실제 물이 얼마 정도 내려와서 어떤 시설을 갖춰서 피해 방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 총괄과의 작년 용역비가 27억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많은 그 자금이 그 용역비로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어떤 그런 그 재발 똑같은 그 수해로서 장마철 시기에 같은 그런 수해가 안 있도록 뭐 이 많은 돈을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용역을 받으셨으니까 안전 대책이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그 게이트 펌프 설치는 전에 2022년도까지 50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5월까지 설치를 그 6천 이제 배수 펌프장에 이제 게이트 펌프 4대를 추가 설치하는 거고요. 지금 설치 중이고 5월까지 공사를 끝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 농민들이 그 자연재해나 이런 상황에서 그 많은 피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부화 고속도로 지금 도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쪽도 작년에 그 수해 피해가 좀 있었던 거로 지금 두 곳에서 작년에 본인이 그 민원 접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송북동 관할 한 곳하고 지금 브레이티 사업지구 그쪽에 한 곳하고 두 곳에 대해서 그 이후로 뭐 어떻게 추가 조치가 좀 있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그 집중호우 때문에 이제 피해가 발생된 구간은 말씀하셨던 그 송북동 그 터널 앞 구간, 네네네. 예, 그 구간은 그 지금 민원인하고 이제 완전히 합의는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서로 이제 요구 사항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때 그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봐서 그 지금은 뭐 큰 민원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내년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름에 그때도 이제 현장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제 그쪽에 그 지수정을 좀 크게 만들어서 물이 좀 갇혔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정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더 좀 그 수해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저류지 그거 공사했나요? 예, 저류지, 그쪽에 저류시설. 예 저류 시설 그 먼저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시설을 해놨습니다. 완벽하게 해놨습니까? 네. 그럼 이쪽에 지금 브레이티 사업지구 그쪽에 거기 전원주택 마을 그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내는 그 전원주택 뒤쪽에 터널 공사 예 그쪽에 그 토사 밀려 내려오고 뭐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토공 작업 중에 일부 민원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거는 그 저희가 토공 작업을 좀 더 진행을 했고 그 앞에 이제 가림막을 설치해서 특별한 민원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저기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과장님이 바쁘시면은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을 좀 현장에 파견을 하셔가지고 우리 저 작업 현장의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좀 이렇게 하셔서 이중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환매 도로 계획에 서가지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해서 수용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이제 도로 확장은 안 되고 도시개발 지역으로다가 묶여가지고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그게 환매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죽백동 쪽에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지금 거기가 아직 그 사업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그 개발 계획 노선에 확정이 돼서 그 사업 지구 지정이 될 것 같으면 되고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면은 그 우리가 우선 이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그 사업 그 다시 이제 말씀하셨듯이 환매를 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그 사업 지구 지정이 가시화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 행정 절차 진행되는 거 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지구 지정이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토지 수용당한 그 지주분들께서 다시 이제 돌려달라는 그런 이제 민원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나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뭐 어떤 뭐 평택시에서 공영 목적의 어떤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이 무산됐으면은 토지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 환매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배동 그 진입도로 그 계란방송 쪽으로 그 가는 도로가 지금 도로 공사가 계속 그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공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그런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에 도로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그 시도 19호선 노선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그 지작물 이설이라든가 그게 좀 지연이 돼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고 이번 겨울에도 일단 그 통행 불편이 워낙 많아서 그 일단 그 기층까지는 포장을 좀 하려고 중간층까지 그 노선이 좀 그 요철이 좀 심한 부분은 포장을 좀 완료해 놓고 지금 공사 중지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날씨가 풀리고 나면은 공사 해제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포장 공사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조속히 좀 그 포장을 완료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장 공사는 완료를 해서 또 통행 불편은 좀 해소를 하고 이제 나머지 부대 공사는 조금 더 그 진행을 하더라도 포장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이상 걸렸죠? 지금 현재 거기가 19년부터 공사를 했거든요. 2019년. 횟수로 한 4년 되고 한 3년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좀 그 공사 마무리를 해 주셔서 그쪽도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행량이. 그래서 이제 그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발생되고 그쪽 주변이 또 인근이 배가수원이 많기 때문에
순절기 그러니까 이제 190필대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 개화 꽃 피는 그 시기와 비산먼지가 많이 그 해가 되면은 개화의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그 농작물 피해도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석기 좀 포장 공사를 좀 해서 그쪽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16쪽에 보시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그 소사벌지구 사업비가 2,839억인데 이게 지금 뭐 지제역 앞에 그거 지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사벌지구는 그 구국도 45호선 확장하고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그 보상비에도 일부 포함이 됐고요. 네. 노선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5개 노선에 네. 사업량은 그 9.6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도 개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 지하도는 작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타당성 평가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비는 이 소사벌에서 분담을 할 건 아니고 지제세교하고 이제 영신에서 그 부담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리맥의 그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그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도로 관리 도시주택국의 그 이윤영 과장님이 그쪽도 이제 관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그 빨리 그 지제역 앞에 역사 앞에 어떤 그 도시 개발이 빨리 그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토지주들 분들께서 어떤 이해 타산이 지금 뭐 계속 그 맞지가 않으니까는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하도 개설에 대한 비용이 제가 작년에 보고받은 게 한 1,200억 정도 예산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의 지제세교지구의 지주분들이 그 큰 금액을 부담을 해서 지하도 개설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차관을 하셔가지고 지주분들이 그 큰 비용을 부담해서 지하도 개설한다는 거는 사실 공사를 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 교통 소통 대책을 그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그 지하차도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이제 교통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로 나와서 그 지하차도는 반드시 좀 건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뒤따르니까 전에는 뭐 650억 정도 예산을 추정을 했다가 지금 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구간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좀 유턴을 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시개발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시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지난해에 교통 영향 평가도 다시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 이제 타당성 평가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행정 절차를 작년에 이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부와 고속도로 우회도로도 개설이 되고 그러면은 차량 통행에 대해서 많이 그 완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대책도 서지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일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가능하지 못한 일을 목표만 세워놓고 추진했다가는 계속 사업은 딜레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이게 사업 초기에 만약에 그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됐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사업비로 그 지하차도를 완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장기 그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장기 그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이 도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을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많은 해가 지났고 어떤 그 평택시의 그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바뀔 때가 됐고 그러시니까는 그거는 좀 심사숙고를 할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은 지하도 그 개설하는 부분은 그 이제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더 얘기는 해보겠는데 아마 특별한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방안이 있나 그건 한번 더 추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뭐 한 뭐 3, 4월 뭐 상반기 안쪽으로 좀 이렇게 관련 과장님들하고 좀 머리를 맞대시고 가능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못한 일을 추진을 계속한다는 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쪽 조합 측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세요. 반발이 지하도 개설에 대해서 그 돈을 다 누가 낼 거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의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고요.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또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뭐 특별히 또 무슨 다른 방안이 좀 있는지 그거는 도시개발과랑 논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좋은 방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영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도로관리과 지금 그 킥보드라고 그러나? 킥보드? 전동카? 예, 그 예, 보통 PM이라고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래서 P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평택시에 많이 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은지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수량 자체가 예, 다른 도시보다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의 근로자분들이나 뭐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관리 문제가 우리 평택시에서 저렇게 그냥 계속 저런 식으로 관리할 건 아니라고 좀 보는데 어떤 뭐 과장님이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올해 저희가 공공자전거 도입을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해본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공공자전거 도입 또 자전거를 갖다가 자전거 도로를 실생활에 그 도입하는 방안 등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일정 구간 이제 그 주차장이라든가 PM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또 시범 구간을 어디로 정할 건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야간에 뭐 주간에는 그래도 이제 잘 보이니까 좀 덜한데 야간에 뭐 이렇게 도로에도 그게 넘어져 있고 인도에도 넘어져 있고 그냥 본인들이 목적지까지 가서 그냥 그 자리에다가 세워놓고서는 그냥 방치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 보행이나 차 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장애 요소가 돼요. 그래서 뭐 예,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뭐 어떤 지금 현재는 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게 이제 헬멧을 쓴다거나
저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 또 나이 18세 이상만 또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나이 규제만 있을 뿐이어서 저희가 어떤 규제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 12월에도 그 관련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적치물로서 관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이제 그 관련 업체는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적치물로 또 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일단 담아뒀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 담아뒀기 때문에 또 이제 적치물로서 관리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뭐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찾아서 어떤 그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적정한 보관소 뭐 이런 부분을 좀 평택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뭐 지금 시기적으로나 예산적도 뭐 예산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뭐 시간도 또 많이 걸릴 테고. 그렇지 않고요. 올해 예산에 그 공공자전거 도입 예산으로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이제 세워 주셨고요. 그 부분 지금 영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추진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어요. 지난 겨울철에 폭설이 많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 도로가 지금 꺼진 상황, 그 포토홀 그런 게 이제 간혹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그런 포토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바로 보강 작업이 안 되는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도로 부분을 순찰을 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네. 시청 구간하고 송탄 출장소 구간, 또 안중 출장소 구역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이제 순찰 도로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유지관리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요. 상당한 뭐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제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양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통계는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순찰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순찰로 해서 발견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제 생각인데 읍면동장님들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민원 일도 해결을 하시고 읍면동 단체 어떤 활동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에 담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로 뭐 토목 뭐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 주무관 이런 분들이 좀 공무수행 차량을 움직여서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뭐 어려운 건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토목직이나 이제 시설직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본청 관할에는 이제 팽성읍 지역에 이제 한 명이 토목직 직원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고요.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중 출장소라든가 송탄 출장소 지역에 이제 읍면 지역에는 이제 간혹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배치가 안 돼 있고 이제 현실적으로 읍면 쪽 동쪽에서도 차량 운행하면서까지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차량이 통행 중인데 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아니, 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도로관리과 본청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보수 공사를 하게끔 그런 체계는 좀 만들 수 없나? 예, 지금 그런 이제 요구들을 저희한테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뭐 외부인들이 이제 평택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 시군보다 평택이 좀 어둡다 밤거리가 이런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부분이 지금 뭐 나름대로 평택시도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제 주간에 다닐 때는 그런 게 확인이 안 되지만은 야간에 일부러 다녀봐야 이제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뭐 이 말이 맞아요? 어두운 밤거리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직 100%그 LED로 지금 이제 네. 가로등을 전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LED가 이제 전기 이용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이제 좀 가로등 수는 늘어나는데 전기요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LED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굉장히 밝은데 가로등에 쓰다 보니까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의 효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와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촉수라고 하는 그 촉수가 좀 낮습니다. LED는 우리가 이제 나트륨 등이었을 경우에 뭐 400와트를 썼던 거면 LED는 150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약간 LED의 자체 그 발광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좀 어둡게 느껴지는 경우를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또 그 LED 등도 장단점이 나타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실무선에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야간에 어둡다고 보안등 가로등을 이제 환하게 좀 밝혀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수화기철 이제 그 농작물이 봄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가을철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로등 밑에 있는 뭐 밭작물이나 벼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부분은 밤새 그 빛을 받고 있으면은 그 열매가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네, 맞습니다. 부분 때문에 또 그 시기가 되면 농민분들은 가로등을 좀 꺼달라 또 아니면은 거기 뭐 차간망을 좀 쳐달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좋은 방법이 좀 뭐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수확철만큼이라도 저희가 이제 소등을 해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많이 이제 그 정착이 돼서 그 특별한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라든가 마을 진입도로 보안등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경작지하고 이제 경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을철에는 좀이건 소등을 해서 소등하는 걸 이제 주민들도 많이 이제 그 이해를 하고 계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평택이 그 안전한 거리 또 여성분들이 밤거리 다니기가 좀 무섭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세프티드 그 우리 시민 안전에 의한 그 어떤 보호 대책 그 CCTV를 이제 그 관제 사업소에서 다 통합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이제 그 영상에 대한 관리는 이제 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이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관제 사업소에서도 그 방법용 그 TV 위주로 CCTV 위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또 경찰서에서도 요청 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치안용 방법용과 이제 저희 뭐 여러 가지 그 교통 상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관제사업소에서 같이 보고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평택 시민이 밤거리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체계가 빨리 준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ED 그 불에 LED 가로등의 그 뭐 조도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달자가 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 행정과장님.
그 지난 그 신장이동 그 공영차고지 예? 그 공영차고지 그 빗물세고라는 거에 보수가 안 됐었잖아요. 네네. 예. 노후가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예, 예. 혹시 그 뭐 재시공 계획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잡았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점검해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원도 이제 거의 없고요. 웬만큼 정리가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저기 온수는 다 설치를 했다고 제가 예, 거기 그- 민원인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예, 예. 웬만한 건 다 정리 다 해서 예, 지금은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뭐 큰 비용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수 사업인데 보수 공사고 사업인데 해간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이제 또 만족하시고 예, 예. 또 공영주차장은 뭐 또 어차피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뭐 우리 뭐 평택시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길 때 그것도 한번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착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공영주차장 먼저 우리 상권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평택시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를 이제 한 바퀴 다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뭐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뭐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상중하로다가 이렇게 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뭐 현장 다 보셨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뭐 지금 주차란 때문에 많이 그 시민들이 고통받고 그랬는데 좀 효율적 방안을 찾으셔서 네네. 예, 공영주차장 활용 방안, 예, 예. 효율적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계획서도 좀 만드셔서 우리 상건위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일제 정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먼저 점검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시설이 이제 뭐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 바로 이제 고치려고 네네. 뭐 1, 4분기 안에 이제 고치려고 전체 지금 그렇게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근로 하시는 분을 3분을 지금 투입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그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 하고 또 다음 단계도 또 쓸 예정인데요. 이제 쓰레기 또 무단특이 이런 것도 있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올해 첫 업무 보고시니까 일단 뭐 분기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지역별로 좀 관리 좀 하셔가지고 네네. 효율적으로 그 주차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은 저 대중교통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칠원동 그 동문 아파트 그쪽에 지금 그 시내버스 노선이 없죠 아직. 동문 아파트 쪽에 노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민원을 왜 올리셨지? 칠원동에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또한 추가로 조성이 진행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데 언제쯤 시민들의 편의를 신경 쓰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골마 터지기 전에 대중교통 확충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그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거기에 맞는 노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거기가 이제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7번 계열이 거리 많이 그 다니고 있고요. 또 지지역 가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광역버스도 이제 6,600번이 이제 동문 아파트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선이 시내버스 노선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거의 뭐 이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에요. 여기 뭐 이모 민원인도 또 칠원동의 맘시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너무 안 좋네요. 대중교통이 좋지 않기에 입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고 시에서 조속하게 대중교통을 확충해 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대부분 그 대중교통이 지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쪽에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그 동대표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좀 간담회 자리를 좀 하셔가지고 시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그런 버스 노선을 만들 수 있으면은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금년 하반기에 그 남부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노선 개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뿐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또 성모병원 이건 아시죠, 과장님? 성모병원 그 주차난 그거 민원 모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모병원 그 주차장 그 추가 확보 요구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다른 토지를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 토지 소유자 진출입로를 이제 제공할 토지 소유자하고 먼저 좀 협의를 좀 진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이 민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모병원이 지금 그 환자분들이 이용객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직원분들의 차량을 진입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부의 주차장이 혼잡하니 직원분들은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이제 출근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그 노예 주차를 이제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또 뭐 주차하지 말라는 황새선 그려진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이 이제 불편해서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장미타운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세교 거기가 미통이 13통인가요? 뭐 그쪽에 사시는 분들 하루 종일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근해서 퇴근까지 이제 주차가 돼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그 주변에 뭐 공영 주차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그 주차 문제는 저희가 직접 업무를 소관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주변에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시유지가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아직 인수가 이제 아직 정확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 지하차도 이제 상당 부분 그런 유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그 무단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해서 그런 부분 유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나 우리 지역구 그 이유라 의원님이나 이상하게 우리 저기 세계동하고 송탄동 쪽이 민원이 엄청 많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통북도 이제 재래시장 뭐 저 주차장 문제로 해가지고 거의 매일 불려다닙니다. 우리 이윤아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뭐 이런 민원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비용 예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시간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알고 계셔야 일 처리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모병원 주변에 그 성모병원 관련 종사자들이 주차를 너무 비정형 주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거하시는 주민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대책을 일부 세우시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성모병원 측에 관심 있는 어떤 대책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부 시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성모병원 쪽하고 개인 병원 쪽하고 접촉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으니 시에서 좀 나서 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실례로 굿모닝 병원 같은 경우도 주차란이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 굿모닝 병원 그 앞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주차 타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주차 민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국회에서 듣지 마시고 시민분들의 의견을 성모병원 쪽하고 조금 절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 걱정이 좀 덜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병원 측하고도 협의를 해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뭐 회의 중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지금 속기 기록이 남으니까 제가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알겠습니다. 체크를 좀 하실 거고 대중교통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지금 7개동 공영차고지 부분은 그냥 뭐 법대로 밀어붙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소유자가 17분이었는데요. 13분이 이제 협의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분이 남으신 거예요? 4분은 저희가 공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상 조차는 다 끝났고요. 아니 공탁을 안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소송을 6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4분이 또 협의를 하셨어요. 그 2분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분이 뭐 원하는 거는 그 원인 무효를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소송을 한 사항인데 현재는 뭐 그분들하고 지금 2분인가 3분이 동의를 안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 토지주분들이. 네, 그렇죠. 그러면 저기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 이은하 의원님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토지주 분들이 우리가 이제 공용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끝까지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그분들이 좀 원만하게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양보하고 시에서도 이만큼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만히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셔야 되는데 뭐 끝까지 가보겠다 뭐 갈 때까지 가겠다 이런 말씀인데 뭐 우리 과장님이 언제 퇴직할지 몰라도 피곤하시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또 그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하고 이은하 의원님한테 접수가 안 되게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는 최후예요, 최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안 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원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하죠. 관련 우리 저기 국과장님들하고 또 이렇게 대면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난감한데 뭐 어쨌든 뭐 공공의 사업도 좋지만은 내 재산의 소유권, 내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좀
대tor에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도 담긴 것 같아요. 그분의 그 의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억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저기 지제동 주변에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세요? 지제동. 그 삼성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지혜동 주변이 상당히 이제 혼잡스러운데요. 아, 그건 교통행정과 소득의 예, 주차장은?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난주구나. 지난주에 이제 그 경찰서하고 같이 TF를 해서 이제 저희 과뿐이 아니고 이제 건설도로과, 그다음에 뭐 도로관리과, 송철건설도시과, 삼성, 경찰서 이렇게 해서 그 용역을 했었어요. 그 삼성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고 해가지고 작년 1년간 해서 방안을 좀 마련한 게 있긴 한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임시주차장을 지금 저희가 8,000면을 확보했거든요. 삼성한테 이제 요구를 해서 2,500면은 이제 작년 12월에 이미 1월이구나. 1월에 지금 다 만들었고요. 두 곳에 이제 더 추가로 한 5,500면 정도를 지금 2월 말 안까지 지금 만들기로 지금 해서 지금 부지 확보는 다 해서 임시로 비어 있는 땅에 지금 계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만 이제 출퇴근 시간대 이제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도가이시 쪽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지제동 쪽으로 많이 지금 차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도가이시를 지금 뭐 한 차선을 더 지금 늘려야 된다 그런 뭐 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하이패스가 지금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 지금 고도가시로 나가는 게 그거를 또 하나를 추가로 늘려야 되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국회의원님이나 이제 의원님들 통해서 그 국토부나 이런 데 좀 건의를 해야 돼서 도로공사하고도 이제 협의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당장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TF를 구성을 했어요. 각과 과장님들하고 이제 저희 과 그다음에 이제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분기별로 그 안에 논의를 해서 안이 정확하게 이제 도출이 되면 그거를 중앙에 요청할 거는 요청을 하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신호 연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교통 제어 시스템 같은 거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해봤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IC로 진입하는 그 차선을 늘린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와 또 논의를 더 통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교통 소통이 잘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1년 아니면 6개월 아닙니까? 1년이니까 2년이니까 3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바로 시행을 할 거고요. 지금 뭐 한 1, 2년 이상 걸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제 우리 통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IC나 뭐 이런 문제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밀려버리기 때문에 뭐 삼성한테 요청해서 시차적으로 출퇴근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교통 그 정리하는 문제 우리 모범운전자에 통해서 이제 그런 거 통해서 많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인력이 워낙 뭐 많이 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요구도 계속 했었고 해서 이제 그거 만들고 있고요. 조금 아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조만간 뭐 대책을 좀 내놓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필요한 거는 또 논의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입주함으로 해서 평택시에서 뭐 세수가 늘고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네. 좋은 조건인 만큼 우리 시민들은 내 주거 지역에서 차를 한번 빼려면은 예를 들어 지제동 거주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그 지제역까지 나가는데 한 2, 3분이면 나갈 거리를 20분, 30분, 어떤 때는 40분도 지체가 된다. 이런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지제천 그 제방뚝에도 차들이 뭐 일방적으로 다 대놔가지고 한 차선도 운행 못할 정도로 큰 차들은 진입도 못해요. 그런 심각한 부분인데 저희도 뭐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주차 해결에 위한 어떤 특위를 좀 구성을 해서 좀 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 TF를 구성을 했으니까요. 올해 네, 이제 네. 지금 연초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결과 나오는 거를.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차량 등 사업 소장 뭐 건의 사항 있으세요? 소장님. 건의 사항 없으세요? 네.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